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시 마케팅 중 첫 번째 전시회 참가 기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목표라는 거는요, 전시회를 참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득, 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세일즈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관련돼서 어떠한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첫 번째 보시면 상담 및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그 수출 증대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다. 그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바이어 만나서 협상하고 계약하고 수출하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상담을 위한 아니면 협상을 위한 아니면 계약을 위한 협상안을 미리 잘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협상안을 만드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제품 관련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이행할 때 서로 간에 어떠한 지켜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또 뭐 OEM이나 ODM이나 독점이나 이런 경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특히 제품 그 구매와 관련되는 우리의 그 조건들이 있죠. 팔도 조건이라는 거. 뭐뭐 했었죠? 우리 계약 시간에 배웠는데. 예. 품질,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 기본적으로 8가지에 대한 A, B, C 안을 만들어서 어떤 안건은 양보를 하고 어떤 안건은 양보를 받아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구매 가능한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어 리스트. 그래서 명함들 많이 이제 받아오면, 그렇죠? 바이어 많이 만나서 부스에 많이 내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리스트를 잘 또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제품 소개 및 수출 가능성을 평가한다. 신제품을 소개해서 바이어들한테 검증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전시회 보면 일반 관람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람객들한테 시연도 좀 하고 뭐 샘플 테스트도 하고 아니면 일단 판매도 좀 하고 전시에서 판매 가능한 전시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판매도 하고 해가지고 일반 그 커스터머들한테 우리가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신뢰도 줄 수 있고, 이 회사가 전시회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조금 더 구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규 거래처 확보.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세 번째, 에이전트. 그 나라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 마케팅을 대신해 줄 에이전트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제품이나 아니면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 조사할 때 그렇죠? 뭐 특별히 이렇게 자금을 들이지 않고 이 전시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나라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 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뭐, 뭐, 창고형 매장, 이런 데도 가보시고, 백화점도 가볼 수 있고, 재래시장, 로컬 마켓도 가볼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실제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할 때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저기 마케팅 공부할 때요. 시장 조사의 그 어떤 중요한 그 항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배운 걸 이제 써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유통망 및 유통 구조를 유통을 조사한다. 두 번째는 가격 조사. 그렇죠? 소비자 가격, 그 다음에 또 뭐 도매 가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유통, 그 다음에 가격 구조, 그 다음에 경쟁업체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로컬 업체들, 그 다음에 해외 업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쟁업체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얻고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시장 규모를 한번 또 파악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좀 이렇게 성숙됐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됐다. 그러면 시장이 성숙됐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쯤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 초기에 시장이 형성되는 그 초기에 우리가 진출한다 그러면 그 선점 효과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거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대기에서 팔면 좋은데 그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래서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또 제품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 동향. 그쵸? 제품 동향. 트렌드를 파악해야죠. 그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나라마다 그쵸? 그 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 품목에 대한 선호도, 트렌드, 유행 이런 것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청바지만 해도 어떤 나라는 폭이 넓은 청바지를 선호하고 어떤 나라들은 유행이 파퓰러한 게 폭이 좁은 거. 어떤 나라는 진한 청바지, 진한색 청바지. 어떤 나라는 뭐 연한색. 다 다르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나라는 뭐 기초 화장품을 선호하고 어떤 데는 또 뭐 색조 쪽이 강하고 뭐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쟁업체를 파악하시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유통구조 정리해드리면 유통구조, 가격구조, 경쟁업체, 시장규모, 제품 동향.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능하시다면 수익관리제도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면 좋겠죠. 수입자의 요건이나 품목의 수입 요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관세율이나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또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근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부스 이제 상단에다가 이렇게 회사 이름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은 브랜드를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아마 브랜드를 붙이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전면에다가 회사 이름을 붙여놓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대기업체가 아니라면 굳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 이름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 그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전시회를 나갔을 때요, 브랜드를 써놓는 경우들도 많아요. 브랜드를 붙여놓는 경우들도. 물론 옆에다 상호는 써놓죠. 근데 조금 더 큰 글씨로. 그렇죠. 브랜드를 안 써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책자를 보고 부스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찾아오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그 전시장 내에 붙어 있는 게시판 같은 데서 이제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브랜드는 쓰는 게 좋지만 그러나 회사 이름도 상호도 같이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죠? 브랜드를 알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회가 보통 한 3, 4일 이렇게 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전시회 하게 되면 이렇게 책자 같은 것도 전시회 오가나이저들이
전시회 책자도 만들고 그다음 미디어들도 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책자에다 카탈로그 같은 것도 잘 집어넣고 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데 그러니까 이 전시회도요 활용을 잘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리셉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그 미디어 인터뷰 하겠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리셉션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대인 관계도 많이 좀 구축을 해놓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브랜드 구축에 그 어떤 이득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제품과 기업의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다. 위치, 포지셔닝, 위치죠, 위치. 위치를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리포지셔닝, 새로운 위치를,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언론 관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거나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기사가 게재되거나 아니면 저기 잡지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언론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이 되는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전시회 참가 목표, 얻을 수 있는 이득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